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평범한 여고생이 우연히 접한 한글로 인해 도쿄의 한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족과의 균열, 학교의 공식 금지령까지 내려진 이 사건, 그리고 60년간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단순한 문자 공부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불러온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나가사와 마사유키는 오늘도 어김없이 데스크탑 앞에 앉아 있습니다. 도쿄 시내 공기업의 중간 관리자로서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이메일에 답장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죠. 손가락은 자판 위를 분주히 오가지만 한자 변환을 위해 매번 멈춰야 하는 순간이 그를 짜증나게 합니다. 이런, 또 한자 변환에서 오류가. 마사유키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컴퓨터와의 싸움은 그에게 작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군요. 특히 스마트폰 메시지는 더 고역입니다. 작은 화면에 한자를 찾아 넣는 과정이 그를 지치게 해요.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는데. 옆방에서 나온 아들 하루토가 어깨 너머로 아버지의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한국계 회사에 취직한 하루토는 최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훨씬 쉬운데요. 자음 14, 모음 10.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마사유키는 아들의 말을 흘려듣는 척했지만 내심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자음 14, 모음 10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고.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 일본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였죠. 저녁 식사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마사유키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뉴스 앱을 열려다 문득 검색창에 한글이라고 입력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잠오표를 보며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다인가? 마사유키는 화면을 확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낯선 모양의 글자들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한자처럼 복잡한 획이 없고 단순한 형태가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고 합니다. 나가사와 마사유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검색 결과를 따라 나가사와 마사유키를 한글로 표기하니 나가사와 마사유키라는 글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멋지네. 마사유키는 무심코 웃음을 지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새로운 글자에 이렇게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의 피로가 잠시 잊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한글 자모를 하나하나 따라 적어보았어요. 서툴지만 작은 성취감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아버지, 뭐 하세요? 마사유키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 유미코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그냥.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 당신 좀 이상해요. 퇴근하고 신문도 안 보고. 마사유키는 멋쩍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글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로운 호기심. 그것은 앞으로 그의 일상을 크게 바꿔놓을 작은 시작점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나가사와 가족은 오랜만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마사유키와 유미코, 아들 하루토와 한국인 며느리 수진, 그리고 함께 사는 마사유키의 어머니 사치에까지. 테이블 위에는 유미코가 정성껏 준비한 일본 가정식 요리가 가득합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아버지? 하루토가 먼저 입을 엽니다. 마사유키는 평소처럼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려다 문득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요즘 한글에 관심이 생겼어. 내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간단하더라고. 식탁 위에 흐르던 편안한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어머니 사치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냅니다. 왜 갑자기 한국 글자를? 일본어로도 충분한데.
마사유키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 그냥 입력하기 편해서요. 컴퓨터로 일할 때도 한자 변환이 번거롭거든요. 그런 이유로 외국 글자를 배우겠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사치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납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는 듯했죠. 유미코는 조용히 남편의 소매를 당기며 속삭입니다. 여보, 괜히 주변 시선 곱지 않을 텐데.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식탁 건너편에서 수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국인 며느리로서 이런 상황이 불편할 텐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군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한글이 쉽긴 하지만 굳이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필요하실 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마사유키는 수진의 말에서 무언가 더 읽어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불안함, 가족 간의 갈등을 원치 않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니, 수진 씨.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마사유키가 해명하려 하자 하루토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좋은 취미죠.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사치에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나라 것만 좋아해.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쌉니다. 유미코는 서둘러 어머니를 따라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죠. 마사유키는 문득 자신의 작은 호기심이 가족 간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특히 수진의 표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마사유키는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웁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지만 오늘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 수진 씨. 미안해.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졌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한글에 관심 가져주시는 게 기뻐요. 다만, 할머님 세대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서. 마사유키는 수진의 이해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나도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어. 그냥 단순히 글자가 재미있어서.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수진의 말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사유키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한글에 대한 관심을 접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새로운 흥미가 그의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나가사와 마사유키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내내 머릿속을 맴돈 한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아직 사무실이 한산할 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마사유키는 메모장을 꺼내 주말 동안 익힌 한글 자모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따라 쓴 글자들이 종이를 채웁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52세의 중년 남성이 새로운 글자를 배우는 학생처럼 열중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라, 나가사와 과장님, 아침부터 뭘 그리 열심히 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마사유키는 황급히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동료 다카하시였어요. 아, 그냥. 메모 좀 하고 있었어. 혹시 이거 한국어 아닌가요? 다카하시가 메모장 끝에 보이는 글자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마사유키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조금 관심이 생겨서 독학 중이야. 혹시 한국 프로젝트라도 준비하시는 건가요? 다카하시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야.
다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사유키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업무를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마사유키는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메모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내 게시판으로 향했어요. 사내 게시판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메모나 공지사항을 붙여놓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글 연습 메모를 붙여놓고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마사유키는 몇몇 동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그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나가사와 과장,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부서장 이노우에가 그를 부른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마사유키는 긴장된 마음으로 부서장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부장님? 자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한다면서? 이노우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네. 개인적인 관심으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만. 게시판에 한글 메모를 붙여놨다고 하더군. 사내에서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네. 마사유키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노우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문제는 없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는 공기업이고 최근 한일 관계가 미묘한 상황이지 않나. 일부 직원들이 자네가 한국 쪽 프로젝트를 알아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있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게. 마사유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마사유키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문득 눈에 띈 것은 자신의 메모가 게시판에서 사라진 것이었어요. 아마도 부서장의 지시로 누군가가 떼어낸 모양이었습니다. 나가사와 과장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마사유키는 돌아봅니다. 신입사원 미즈키였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인 미즈키는 항상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글 배우신다면서요? 정말 멋져요. 저도 K-팝 때문에 조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미즈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마사유키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만 신경 쓰느라 자신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래. 너도 한국어에 관심이 있구나. 네. 과장님처럼 오랜 경력을 가진 분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점심시간에 같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마사유키는 미즈키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금 부서장에게 주의를 받은 터라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좋아. 하지만 조용히 진행하자. 불필요한 오해는 피하고 싶으니까. 미즈키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점심시간에 회의실에서 만나요. 퇴근길, 마사유키는 복잡한 심정으로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호기심이 회사에서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즈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기에 그는 한글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호기심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자신의 작은 도전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주말 오후, 나가사와 마사유키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글 공부를 정리하며 블로그에 글을 써보기로 했어요. 평소 블로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한글이라는 효율적인 문자에 대한 나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마사유키는 글을 시작합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52년을 살아오면서 일본어의 복잡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섞어 쓰는 것이 우리의 문화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한글이라는 문자를 접하면서 문자의 효율성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유키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자신이 느낀 매력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논리적인 구조가 컴퓨터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담았어요. 이것은 결코 일본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자는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을 마무리하고 게시 버튼을 누르는 마사유키의 마음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사유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날카로운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를 버리자는 거냐?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나? 또 한국 문화에 물든 사람이 나타났군. 국뽕 중독자인가?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다니 세금 도둑이네. 마사유키는 이런 격한 반응들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저 효율적인 문자 체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것이 마치 애국심이나 정치적 견해와 연결되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어요.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아내 유미코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댓글들을 읽는 유미코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당신, 이런 글을 올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생각을 적은 것뿐이야. 뭐가 문제지? 유미코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한일 관계가 어떤지. 괜히 주변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블로그 글 삭제하는 게 어때요? 우리 위치도 생각해줘요. 마사유키는 아내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걸까? 나는 그저 다른 문자 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인데.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의 블로그를 본 듯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따로 자리를 잡아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가사와 과장님, 괜찮으세요? 미즈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만이 여전히 마사유키에게 친근하게 대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과장님 블로그 봤어요.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저도 처음 한글을 배울 때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마사유키는 미즈키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선배들이 과장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한국 편을 드는 게 이상하다면서. 마사유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의 예상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블로그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늘어났네요. 저녁 식사 후 마사유키는 유미코의 권유대로 블로그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왜 문자에 대한 관심이 이런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세대 차이일까? 아니면 역사적 감정의 문제일까? 마사유키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봅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 시선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그는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전, 나가사와 마사유키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들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주말만큼은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자 켄타가 활기차게 뛰어들어옵니다. 5살 켄타는 하루토와 수진의 아들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마사유키의 보물이었습니다. 뒤이어 하루토와 수진도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켄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마사유키는 신문을 내려놓고 켄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켄타, 우리 손자 왔구나.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켄타는 웃으며 마사유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유미코도 미소 짓습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한껏 밝아졌어요. 엄마, 켄타에게 한글 가르쳐 주세요. 갑작스러운 켄타의 외침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사유키와 유미코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지는 당황한 듯 켄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켄타야, 그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왜요? 할아버지도 한글 배운다고 했는데. 켄타의 순진한 말에 하루토가 당황한 표정으로 개입합니다. 켄타, 그건. 마사유키는 잠시 침묵했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켄타가 한글에 관심이 있구나. 켄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한글로 쓴 동화책 정말 예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마사유키는 켄타의 순수한 호기심에 감동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한글이 그저 예쁜 그림처럼 보였을 뿐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이나 역사적 배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마사유키는 자신도 켄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한글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타야, 할아버지랑 같이 배워볼까? 마사유키의 제안에 켄타는 기쁨에 찬 눈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요? 야호!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신가요? 어머님이. 마사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께는 내가 설명드릴게. 켄타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유미코도 처음으로 남편의 한글 공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손자와 함께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주말마다 한글 놀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간단한 한글 카드와 노래를 함께 배우며 마사유키는 켄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수진도 자연스럽게 한글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쓰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수진이 마사유키의 한글 쓰기를 지도합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 수진 씨. 수진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듯 했어요. 마사유키는 수진에게 일본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하고 수진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의 세계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사유키는 미즈키와 점심 한글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사내 분위기를 의식해 조용한 회의실에서 진행했지만 그들의 작은 모임은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K-팝 가사인데 정말 의미가 아름다워요.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미즈키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마사유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미즈키, 너 덕분에 젊은 문화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고맙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사유키의 한글 실력은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켄타에게 짧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게 되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한글 시간은 마사유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켄타가 한글로 쓴 그림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엄마랑 같이 썼어요. 서툴지만 정성 들여 쓴 글자들을 보며 마사유키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켄타의 일기에는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켄타야, 정말 잘 썼구나. 할아버지도 켄타를 사랑한단다. 그날 밤 마사유키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글 공부가 이제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며느리 수진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직장에서도 미즈키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마사유키는 자신의 한글 공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 세대를 넘어선 소통의 다리가 되었다. 비록 주변의 시선이 아직 따갑지만 이 작은 도전이 내 삶에 가져온 변화는 그 무엇보다 값지다. 하지만 마사유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작은 도전이 곧 더 큰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 사치에는 아직 이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의 깊은 상처와 기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테니까요. 화창한 일요일 오후, 나가사와 가족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사유키와 켄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고 유미코와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루토는 신문을 읽으며 간간히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이거 맞아요? 켄타가 사랑이라는 글자가 쓰인 카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읽는 것 같구나. 맞지, 수진 씨? 수진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켄타, 정말 잘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마사유키의 어머니 사치에가 들어왔습니다. 78세의 사치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켄타가 달려가 사치에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켄타. 할머니가 맛있는 과자 사왔어. 사치에는 손자에게 과자 봉지를 건네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펼쳐진 한글 카드들을 본 순간 사치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켄타의 공책에 쓰여진 한글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게 뭐니? 사치에가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마사유키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켄타가 한글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사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내 손자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다니.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켄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하루토와 수진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냥 아이가 관심이 있어서. 하루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치에는 손을 떨며 공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전쟁 끝나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시절의 기억, 너희들은 몰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사유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냥 글자를 배우는 것뿐이에요. 글자? 그게 다냐고. 사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나라 사람들 때문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켄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 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미코는 서둘러 켄타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이동했어요. 마사유키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간직해온 아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오래된 상처가 지금 켄타의 순수한 호기심까지 막아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마사유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해요. 하지만 켄타는 그런 역사와 상관없는 아이잖아요. 그저 글자가 예뻐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치에는 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수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마사유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진 씨. 내 잘못이 아니야. 마사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상처가 너무 깊은 거지. 저녁 식사 시간, 사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미코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족의 분위기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 켄타가 마사유키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사유키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켄타.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옛날 일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슬퍼하신 거야. 할머니한테 제가 그린 그림 줄게요. 그럼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켄타의 순수한 제안에 마사유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켄타는 색연필을 가져와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글로 사랑해요라고 적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접 줄게요. 켄타가 그림을 들고 사치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사유키와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만 켄타를 막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치에의 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저요. 이게 뭐니? 이 글자는? 사치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해요예요. 한글은 멋진 글자예요, 할머니. 할머니 이름도 써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치에의 웃음소리였어요. 그래, 할머니 이름도 써보렴. 마사유키와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켄타의 순수함이 어쩌면 어른들이 쌓아온 벽을 허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녁 늦게 켄타가 잠든 후 사치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어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마사유키. 사치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마사유키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내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사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켄타의 그림을 보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되는구나. 그날 밤 마사유키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켄타의 순수한 사랑이 세대를 넘어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나가사와 마사유키가 동네 문화센터에 들른 것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 후 산책을 하다 우연히 들른 곳이었지만 이곳에서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죠. 아, 나가사와 씨. 오랜만입니다. 문화센터 관리자인 모리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사유키는 예전에 이곳에서 열린 서예 강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모리 씨,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잘 오셨어요. 마침 다음 달 문화축제를 준비 중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마사유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특별한 제안 없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요즘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실, 최근에 한글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한글이요? 흥미롭네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마사유키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가족들과의 갈등, 그리고 손자 켄타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까지. 마사유키의 이야기에 모리 씨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더니 모리 씨가 눈을 반짝이며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문화축제에서 문자 체험 부스를 열면 어떨까요? 일본어와 한글의 입력, 비교 체험이나 손글씨 엽서 만들기 같은 활동을요. 마사유키는 놀라워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초보인데. 그게 더 좋아요. 배움의 과정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거죠. 마사유키는 머뭇거렸지만 모리 씨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다양했어요. 와,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켄타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하루토와 수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아버지. 저희도 도울게요. 하지만 유미코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마사유키도 그 점이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그저 다른 문화의 글자를 소개하는 거야. 정치적인 의도는 없으니까. 사치에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나중에 조용히 마사유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응원할게. 어머니의 작은 변화에 마사유키는 감동했습니다. 켄타의 그림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열어준 것 같았어요. 문화축제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사유키는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준비에 매달렸어요. 수진이 한글 자료를 준비해주고 하루토는 컴퓨터로 입력 비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즈키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과장님, 이것 봐요. K-팝 가사를 한글과 일본어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패널을 만들었어요. 미즈키의 열정에 마사유키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협력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시도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센터의 부스 계획이 공지되자 일부 노년층의 반발이 있었어요. 일본 문화 말살이냐? 왜 하필 한국 글자인가? 그 같은 항해 전화가 문화센터에 걸려왔습니다. 마사유키는 이런 반응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리니까요.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진심을 담아 설명하자 조금씩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축제 일주일 전 지역 신문사 기자가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나가사와 씨, 이번 문자 체험 부스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마사유키는 긴장했지만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이번 부스의 취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단지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울 때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기자의 기사가 지역 신문에 실린 다음 날 문화센터에는 예상치 못한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축제와 문자 체험 부스에 관심을 보인 것이죠. 나가사와 씨, 믿어지세요? 벌써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모리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축제 전날 밤 마사유키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한글 자모표, 간단한 인사말 카드, 이름 쓰기 연습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긴장되니? 유미코가 차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응, 조금.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해. 마사유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유미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세상을 바꾸진 못해도 적어도 우리 가족은 변화했잖아요. 마사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동시에 두렵기도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예전의 나가사와 마사유키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축제 당일 문화센터는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마사유키와 수진, 하루토, 미즈키는 부스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문자의 아름다움 일본어와 한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부스 위에 걸렸어요. 아버님,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수진이 마사유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첫 방문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부스를 살펴봤어요. 마사유키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질문에 답하고 한글의 기본을 설명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이 글자는 가라고 읽습니다. 자음 기역과 모음 아의 조합이죠. 한 중학생에게 설명하는 마사유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일본어와 한글 입력 비교 체험 코너였습니다. 방문객들은 같은 문장을 일본어 키보드와 한글 키보드로 입력해보며 그 차이를 체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글 입력의 간결함에 놀라워했습니다. 우와, 정말 빠르네요. 한자 변환 과정이 없어서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한 대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손글씨 엽서 만들기 코너도 인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간단한 메시지를 한글로 적은 엽서를 만들며 즐거워했어요. 수지는 정성껏 한 글자씩 가르쳐 주었고, 켄타는 어린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한글 실력을 뽐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랑 같이 배웠어요. 재미있어요.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치예였어요. 마사유키는 어머니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모습이 궁금해서. 사치에는 부스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마사유키는 어머니에게 간단한 한글 자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치에도 점차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손글씨 엽서 코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도 한번 써볼 수 있을까? 사치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진이 기꺼이 나섰습니다. 사치에는 서툰 손길로 사치에라는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사유키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의 작은 변화가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리포터가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나가사와 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사유키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방영되었고, 다음 날 문화센터에는 더 많은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인 한글 교실 개설을 요청했어요. 모리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마사유키에게 제안했습니다. 나가사와 씨, 월요일 저녁에 초급 한글 교실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벌써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마사유키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아직 초보인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미즈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함께 배워가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마사유키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축제의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마사유키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오늘 정말 멋졌어요, 아버님. 수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특히 수진 씨,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하루토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달라 보이셨어요. 더 젊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마사유키는 웃음 지었습니다. 그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무언가에 진심으로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요. 한글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마사유키는 자신의 일기장에 오늘의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글 공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었다. 어머니의 작은 변화, 수진과의 가까워진 관계, 켄타의 자랑스러운 모습,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나는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 말이죠. 문화센터에서의 성공적인 전시회 이후 나가사와 마사유키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그는 수진과 함께 초급 한글 교실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10명 남짓했던 수강생이 이제는 30명을 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한글에 관심을 갖고 교실을 찾았죠. 나가사와 선생님, 덕분에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60대 여성 수강생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젊은 회사원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사유키는 이런 반응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호기심이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의심의 대상이었지만 지역방송에 출연한 이후로는 오히려 존경을 받기 시작했죠. 특히 다문화 이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뉴스레터에 그의 활동이 소개되면서 사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나가사와 과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부서장 이노우에가 어느 날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노우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죠. 회사 차원에서도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인데 과장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사유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정치적 오해를 우려하며 자제를 요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활동을 회사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가정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사치에와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수진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한글 엽서를 써보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사유키, 늦게 배워도 재미있구나. 어느 날 사치에가 손자 켄타와 함께 한글 연습을 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세상은 변하는 거야. 마사유키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안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이런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개방성이 존경스러웠어요.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가사와 씨,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연결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사유키는 망설였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 촬영 날 그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컴퓨터 입력이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특히 며느리와 손자와의 교감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방송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마사유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50세가 넘어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글에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와 대화할 새로운 주제가 생겼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마사유키는 자신의 작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추석이 다가올 무렵 수진의 부모님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마사유키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수진의 부모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테이블에서 두 가족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감동받으셨어요. 식사 후 수진이 마사유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수진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많이 변했어. 켄타는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사유키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가족의 연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사유키는 자신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여정은 놀라운 변화로 가득했어요. 오늘로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변했다. 더 열린 마음, 더 젊은 정신을 갖게 되었다. 마사유키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켄타와 사치에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켄타는 그림 아래에 한글로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썼고 사치에는 그 옆에 일본어로 사랑해 켄타라고 적었습니다. 마사유키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세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유미코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마사유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당신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유미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사유키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변한 거야. 한 사람의 작은 호기심이 가족 전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사유키는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에게 미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었으니까요. 켄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한글 공부해요. 마사유키는 손자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켄타, 우리는 최고의 공부 친구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퍼졌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 한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사유키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함께할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일본 여고생이 단순한 한글 호기심에서 시작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극복하고 문화 간 이해의 다리를 놓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낯선 언어 하나가 벽이 아닌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되새겨봅니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 열린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